어디 가가지고 참견만 하고 올라왔잖아. 반쪽아리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우리 특성자들은 나야 누구나 다 죽었지. 지금부터 5.18 공로자의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대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이번 사회를 맡은 민주당 정중섭입니다. 공동대표님의 5.18 공로자의 회원으로서 보훈단체인 공법단체 정상을 위한 자정운동에 열심히 활동하였으며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민주동계형 임원인 박재난님의 설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환입니다. 성명서 낭독을 잠깐 하겠습니다. 5.18 분규의 부패와 검은 시시와는 어떠한 조정도 있을 수 없다. 5.18 분규의 근원인 이정호는 5.18을 떠나라. 5.18 공로자회 회원으로서 보훈단체인 공법단체 정상화를 위한 자정운동에 열심히 활동하였던 5.18 공로자 민주화 추진협의회 약친 공로자 민취업 김종길 경북 금시거주 69세 공동대표가 5.18 분규의 부패와 검은 실세인 이종으로부터 단톡방 빌미로 9번 이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런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1923년 2월 14일 김종길 동기는 대구 검찰청 김천지청의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정호와의 조정 여부를 연락받았으며 조정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대구 경북을 비롯하여 전국의 5.18 동기들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접한 대구 경북의 5.18 동기들과 군위의 5.18 민주 동기회는 퀴트 의견을 모으고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을 하였으며 이정호야말로 5.18 분규와 부패와 검은 실세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김종길 동기에 대한 문제가 법치와 인권 존중, 5.18 공동단체 정상화를 위한 자정운동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도로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인하였다. 이종호는 1961년생, 보험번호 85 4135는 5.18 공동단체의 전신인 5.18 구성자회의 간부로 있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5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오늘 성명서는 이렇게 조촐하게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대표님의 기자회견 1문 1답 자, 기자회견 있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사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항쟁에 시민군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대학생들이 많았고, 또 한 부류는 시민들, 말하자면 계엄군의 과격한 진압에 항의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lumpen들입니다. 불안하들이기도 하고, 좀 말하자면 조포, 오화 이런 사람들이 5.18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충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군이라고 소위 이제 5.18 유공자로 보상받은 사람들은 좀 하층민들이 많이 있었다. 이분들이 또 배경에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 내에서 가장 우리가 좀 마음을 줘야 될 부분이, 정말 일가 친척 하나 없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광주에 가면
무명 용섭이가 있습니다. 그 유공자가 되었지만은 유공 혜택을 받을 후손도 하나 남기지 않은 19에서 20 몇 세의 청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5.18 유공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수많은 조폭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정호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또 소위 5.18 유공자 회장이 되었던 문어식도 조폭 출신이라고 해서 YTN에 대서특필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위 문흥식과 이정호의 녹음 테이프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음합니다. 녹음에 이 사람은 나한테 싸웠다는 이야기 했으나 그런 이야기 할 단계 아니에요. 그만 이 사람은 싸웠다는 이야기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네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되는 도와주겠다. 혹시 형님하고 저하고 뭐 사업단장 문제 나올까봐 형님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네 나한테 사업단장 문제 얘기 했어 안 했어? 내가 문제 얘기 이 사람아. 그 다음에 뭔 이야기 했다고요? 자네가 나를 회장 나오지 말아야겠다고? 그냥 그러면 말씀 회장 출마하냐고 안 하냐께 회장 출마한다고 했죠? 근데 아니 회장 출마한다고 했어 안 했어? 이 사람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여보세요? 자네 오늘부터 여보세요? 오늘부터 형편없는 사람 많았으니까 오늘부터 저 서로 존중합시다. 우리 또 양쪽하고 그 다음에 자네 여보세요?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왜? 이 새끼 봐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왜? 그놈식이 야 오늘 새끼야. 현수다니까 있어. 아 현수야? 왜? 바꿔줘봐 이 새끼야. 왜? 바꿔줘봐 야. 왜 그만해? 야 이 새끼야 니가 현수야. 너 빠져라. 바꿔줘라고. 바꿔줘라. 이 호물 새끼. 현수야. 현수야. 이점 말은 그대로 해야 돼. 남자가 좋다 그랬으면. 바꿔줘봐.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상 출마하지만 지금 출마한다고 하더라고. 하지 말라 했어. 그래 하지 말라 했어. 그러면 2,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내가 출마하라 했어. 회원들하고 소통하라 했어 안 했어. 진짜 그 이야기 놔두고. 아 그 다음에 사업단장 나한테 제안 안 했다고? 아 저 이 사람이네. 이 호물 새끼. 앞으로 나한테 말을 팍대니까 말 죽였다 이 씨발.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5.18 최대의 단체인 5.18 부상자회 간부들이 회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정호인데 이정호가 61년생이니까 63명입니다. 3살입니다. 대화하는 상대는 80이 넘은 장모입니다. 지금부터 녹음합니다. 지금부터 녹음. 이번 주동이 그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조용히 하면 다 나오는데 뭐지? 바꿔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뭐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으면 중앙으로 오시라고요. 한동안 이러지 마시고 왜 자꾸 그러냐고. 아 근데 나한테 개인한테 올리는 것은 그게 뭐 때문에 이제 그걸 하냐고. 다 하고 종이하고 나오는데 저희 준비 이행을 끝나는 것이. 아,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우리 김옥재 우리 5.18 동지님 되실까요? 저는 이정호예요. 참견해요. 아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옥재 분은 회원이에요. 회원이
이라고 한 달 전에 하시더라고. 당신이라니, 시벌로나 당신이라니 개새끼야. 네가 나한테 뭐 당신이라니? 나는 너한테 말 올렸잖아, 시벌로나. 난 너한테 말 올렸잖아. 이 거지 새끼야. 이 시벌로나. 당신, 네가 나한테 뭐든지 당신으로 반응하네. 너 나 알아? 너 나 아냐고? 이 시벌로 무슨 병신과 같은 새끼. 야, 이 새끼 보자니 마, 씨. 한번 보십시다, 예, 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예, 보지라. 야, 이거 보지라. 보십시다, 이 씨발놈아. 말 올려. 뭐라지, 새끼야. 나 이거 이놈의 새끼야. 나 이거 무슨, 이 새끼야. 너 나이 70도를 못 잡아. 이제 이것이 이제 5.18 공포단체 간부들의 회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이정호는 최근 들어서 5.18의 여성 저명인사 한 분에게 3시간 동안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곧 조만간에 세상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방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 5.18 단체의 출발 때부터의 어려웠던 사람들, 또 5.18 유공자 신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다수의 조폭들이 사실상 5.18에 들어와서 5.18을 장악했다는 것이 5.18을 아끼는 저희들의 공공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뚫리는 5.18들이 정말 이 5.18을 이렇게 두고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해방 이후 수많은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18 세력만이 승리를 했습니다. 80년에서 80년 5월달에 시작된 5월 항쟁은 그 이후에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과 양심적인 시민들, 마침내 87년 넥타이 부대까지 합류해서 6.25 선언을 이끌어내고 문민정부를 들어서는 위대한 승리의 역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3번의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민주세력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5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입니다. 유독 경상도만은 아직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민주화 역사의 운동 과정과 힘과 노력과 성취와 그 과정에서 죽어간 수많은 청년 학생들의 피를 외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로, 민주로, 복지사회로, 선진국으로 쭉 설 수 있는가를 대구 경북의 시민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지도 않는 기자들을 상대로 수년간에 거쳐서 기자회견을 애소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경북이 어떻게 바로 서고 대구가 어떻게 살겠으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속성하고 영원함이 어떻게 화합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도 기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김용익 씨. 예. 언론이 바로 해야지 모든 게 된다 하는 그런 우리 언론도 언론 나름이라요. 종일 씨가 지금 보면은 언론 매체라 하는 게 방송도 있고 종이 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온갖 작가의 언론이 들어가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여기 구미시청 출입하는 기자들
뭐 이게 도시들도 있지만 전국 해봐도 종일 잘 알잖아. 매일 영남이 매일이라고 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연합 있고 뭐 뉴스 뭐 뉴스 있어. 뭐 많이 있잖아. 걔들도 지금 외면하고 있어. 우리는 종일이하고 그래도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들어주고 안타깝다. 우리 백날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린다 해봐도 당도 있어. 본사 올라가죠. 본사에 5.18 찍기가 기사서가 올려버리면 전부 다 카드 다 찍혀. 그건 이해를 해달라. 우리 기사들이 여러 명이 이래 와 있고, 참 우리 참 이술락 대표도 뭐 모형이라든가 많은 게 있는데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라. 솔직하게 내가 종립집뿐 아니라 과거사 진상 규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나도 거기에 굉장히 깊은 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구미 선산이 이쪽 지역에 과거 6.25 전후로 해가지고 묵수하게 죽은 사람 그 조명 안 되고 있잖아. 잘 알잖아.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하면 얼마 전에 이게 뭐 대표도 뽑고 있는데 국민당 뭐 사관 사건 가지고 전 날려고 다 떡소리 잡고 하는데 이거를 안타깝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 알고 있는 게 이 결정적인 어떤 그게 있을 적에는 왜 기사를 왜 안 내겠어? 서본들 편집부에서 다 잘려 5.18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왜 이래 됐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도 나도 기자지만 그런 게 참 문제가 많고, 그리고 뭐 편집부에서 그래도 언론사가 들어가면 편집국장은 대장이다. 우리 일선 기자들은 편집국장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뭐 저리 싫으면 저기 써라면 되지만 또 이제 거기에 또 계속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영씨가 조금 이해를 해줄 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이종 문제가 우리는 솔직히 한번 이종 문제 이거 대구권 때문에 우리 솔직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잊어놓고 잘못해서 할 때니까 아예 5.18이라 하면 저걸 가지고 나도 5.18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걸 모르겠어. 나도 아픈 사람이라 김재기 말하면 나도 진짜 좀 망쳤던 사람 아니라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좀 이해를 해주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진짜 해결이라 하는 음식을 받쳤다. 그 사진 가지고 됐어. 아무튼 전에 다른 얘기는 할 게 없다. 뭐 나 비슷한 얘기 있지 뭐. 하여튼 제가 구미 시청 출입한 지가 한 10년 조금 지났습니다. 언론 여사나 중부신문 사령부터 한 20년 전에 그동안 우리 김종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 그 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동안 그러면서 또 그 전에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그 격변 과정에서 일어나는 애환을 나름대로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 평소에 참 정말 가깝게 지내고 사랑하는 우리 김형식 조민일보 본부장 말씀도 저로서는 상당하게 뭐랄까 공감이 가고 용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냉엄한 그런 현실에서 특히 좀 더 좁혀가지고 김종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정호 문제에 관해서 정말 그 녹음 테이프를 듣고 저도 너무 거짓말 같은 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참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그런 분이 국가의 그 지원을 했는 그 예산 뭐 5억 몇천만 원인가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9천만 원이나 차지하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 하는 게 어떻게 해서 광주시가 보훈하고 보훈청하고 어떻게 그런 걸 갖다가 바로 잡아내지 못하고 이제까지 와가지고 우리 김종길 위원장처럼 이런 분이 나서서 성토를 하듯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현실이 정말 대단스럽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제 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어서 5.18에 대한 여러 가지 뭐랄까 금전적인 그런 혜택이라 할까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정말 대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옳고 바른 것을 명명백백하게 규정해가지고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환수할 거는 환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대구, 경북, 대구나 경북 구미에서 김종길 위원장 같은 분이 이렇게 과감하게 5.18에 관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야. 아니 똑같은 입장이라. 뭐 인편도 기자도 다 있잖아요. 저도 저 김영식 형님 그 옆에 계시면 한 말씀만. 네, 그만. 사실 우리 김영식 선배님하고 저하고는 뭐 여러 10년이 넘는 10년도 더 됐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내가 답답하다. 예. 나는 우리 종길이 동생만 보면 답답한 게 과연 대구 경북에서 5.18 유공자는 1호야 1호. 하여튼 창경성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택도 없는 아까는 그 녹음 테이프 나오는 거 보니까 그저께는 전부 다 이 10두 6두문자밖에 안 쓰네. 그런 개새끼를 갖다가 5.18 유공자를 갖다가 등록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솔직하게. 자, 광주가 안 있었다 뿐이지 이 지역 영남 쪽에는 김종길이가 그 호에 돋은 거 전단지 뿌려가면서 하는 그걸로 인해 유공자가 됐지만 그래도 어디 갖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했으면은 지금에 와가지고 옳은 유공자 대회를 반대로 올라가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혜택도 받긴 받지만은 이정은 저런 애들하고 상대가 아니지. 그건 내가 답답하다는 얘기라. 이거 솔직한 말로 국가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고 어떤 식으로 했든 뒤에서 다 빼먹고 하는 거 그거는 비견한 대로 읍면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역 시군 모든 다 그런 놈들이 있어. 피 같은 말에 혈세를 갖다가 뒤로 빼가지고 뭐 하는 놈들 이게 5.18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 어떤 거는 지금 뭐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하면은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다 갔지. 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못하고 있잖아. 그렇죠. 내가 이 해차이 보고도 얘기했어. 해차이하고 나하고 깜빡 동기라. 한마디로 이해차이가. 그때 니가 5.18에 가가지고 니 뭐했노? 니 그때 뭐 어디 있었는데 5.18 때. 나 돌베개 출판사 할 적이라거든. 그래. 그리고 금방은 내가 잘 알아. 나하고 이제 이해찬 동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돌베개 출판사에 돌베개 출판사에 그거 했었다고. 그 마누라 이름이 정순이라. 맞아요. 잘 알지. 문 대통령 이름 그 와이프 이름하고 똑같아. 그래 옛날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뒤안에 있고 거기서 돌베개 출판사를 했어. 그래 이제 그 집에 내가 수시로 들라 그랬다고. 나도 그 동네 옆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시대에 같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했고 해체는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많이 갔어. 많이 갔고. 근데 이제 그 뭐 다 지나가는 옛날 얘기지. 그거 정한 건 없지만은 내가 해체해보고도 그랬지. 야, 한명숙이
왜 유공자고? 네가 왜 유공자고? 우리끼리 술 먹으면 맨날 그 얘기를 뭐라 그래야 돼? 옛날 저 국회에서 이해철 초선 때 그 흑산도 간첩들 잡아다가 눕히나 하나 놓고 공수부대들이 사진 찍은 놈이 있어. 그걸 갖다가 5.18 민주화 운동했을 적에 공수부대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저 배터리 놓고 찍은 사진이라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의사당에서 얼마나 지랄했노 해제. 그거 우리가 해명해주러 갔었다니까. 내가 그 간첩을 잡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해명해주러 갔었어. 이거 잘못 찍었다, 이 사진 잘못 나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종길 위원장이 조금 수수하고 이런 게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원 시청 출입 기자들 부분에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고문도 내고 글 잘 쓰잖아. 막 계속 너무 길게 쓰지 말고 근데 해가지고 그거 나와. 우리 종이 신문은 내가 내줄게. 그런 거 내는 건 또 상관이 없어. 이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 앞전 정부에서 5.18만 해가지고 뭐도 내놔놓으면 후속 내지는 입건식이니까 그게 문제라고 해요. 그건 아니다. 이 정도로 하자. 예. 저 하나만 더 이문동 학살에 대해서 저하고 그 김동현 기자하고 조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선배님, 우리 이문동 가도 저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언제 한번 선배님 편한 시간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해방되고 난 이후에 좌익이다 우익이다 그다음에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선산에도 우리 고향 선산에도 우리 살던 집이 60칸짜리 집인데 인민군들이 들어가서 그걸 본부로 설치를 해가지고 본부를 썼어. 그래 아군이 박격포를 얼마나 때렸으면은 문간 소설되면 문간체만 남아있고 싹 다 타버렸다고 그 집이. 그게 지금 오늘 군수관사 자리야. 근데 옛날에 6.25 때도 그랬어. 그 뭐 부역하고 아이고 인민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노? 국군은 뭐 국군 가서 붙어야 되고 인민군은 인민군에서 붙어야지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 당시에 그 양파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싹 다 죽었잖아. 재판도 못 받고 죽었다고 사람들. 그걸 조명해야 돼. 우리 김 선배님 꼭 저하고 같이 합시다 하고 우리 권 기자님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죠. 그 말인지 나는 모르는데 5.18 관계 명원 씨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좀 더 진전된 태도가 있고 태코가 요새 조금 점잖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 일주일 뒤에 반드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